안녕하세요. 건강 꿀팁 건강한 의사 최지훈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요, 딱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뭔가 많이 쓰거나 좀 나이가 들거나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관절염 같은 느낌이 들게 되는데요. 실제로 나이가 많이 드신 고령의 연세이신 분들, 그다음에 특정 관절 부위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이 관절염이 찾아오게 됩니다. 관절염은 말 그대로 관절에 염증이 있는 증상인데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서 연골이 얇아지고 뼈는 더 두꺼워지고 관절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막 붙으면서 물이 차고 부어오르고 이런 증상들을 통칭하게 됩니다. 근데 이 관절염의 원인이 아까 제가 앞에서 많이 쓰거나 연세가 드신 분들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 손가락의 관절염 같은 경우에도 내가 5개 손가락을 비슷하게 쓰는데 유독 특정 손가락만 관절이 생긴다든지 혹은 난 또래들 70대 친구들 다 있는데 나만 무릎이 엄청 아파. 다른 친구는 연골은 없다 그러는데 걷기도 잘 걷고 괜찮네. 이렇게 나이가 든다고 해서 반드시 염증이 생기거나 많이 쓴다고 해서 반드시 관절염이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관절염, 특히 퇴행성 관절염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아침에 일어난 직후의 증상이 가장 심합니다. 조조광직이라고도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너무 뻣뻣하고 손이 불편하고 무겁고 묵직하고 무릎 관절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에 무릎이 너무 아프고 이런 식으로 아침에 증상이 많이 심하다 그러시고요. 특이한 것은 조금 움직이면 낮이 되면 좀 덜해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많이 쓰게 되면 또 증상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잘 아프고요. 좀 움직이다 보면 풀리고요. 그렇다고 낮에 또 많이 쓰면 또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하나, 이 관절에 염증이 있으면 관절이 기본적으로 부어오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풍선, 이렇게 물이 들어간 풍선처럼 빵빵하고 좀 몰랑몰랑한 느낌의 관절이 형상을 띠다가 이게 오래되면 그 풍선 같던 부분에 뼈가 차오릅니다. 뼈가 자라올라요. 그러면 나중 되면 뼈가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 관절 보면 크고 두껍고 딱딱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일반적인 관절염의 경과라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관절염 중에 제일 흔한 관절염이고요.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살이 찐 분들,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특별히 이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을 더 앓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증상이 2가지 행동에서 제일 심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첫 번째는 바닥에서 일어날 때 내가 무릎이 아파서 못 일어나겠어. 혹은 내가 무릎을 계단 올라갈 때는 좀 괜찮은데 내려갈 때 무릎이 유독 더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어날 때, 계단 내려갈 때 이렇게 2가지 행동을 하실 때 무릎 관절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퇴행성 관절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멀리서 이렇게 보기에도 O자다리, 안장다리라 그러죠. 다리 가운데가 벌어지면서 이렇게 휘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외관상 보기에도 무릎이 막 굵어져 있고 커져 있고 O자다리 형태로 돼 있으면 관절염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런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요, 기본적으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릎에 근력이, 힘이 있을수록 이 관절염 증상이 좀 덜해지기 때문에 내가 무릎에 관절 있다고 너무 안 쓰고 아끼기만 하지 마시고 평소에 특히 평지를 걷는 계단이나 이런 건 안 좋아요. 그다음에 울퉁불퉁한 길도 안 좋습니다. 평지, 좀 푹신푹신한 우레탄이 깔려있는 바닥도 좋고요. 잔디 같은 것도 괜찮아요. 평지를 좀 많이 걸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무릎 주위에 힘줄을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 이런 것도 많이 해주시면 참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퇴행성 관절 중에 무릎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퇴행성 관절염이 손가락에 있는 퇴행성 관절입니다. 특이하게 이 손가락의 퇴행성 관절염은요, 중년 이후에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이제 주로 심해진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가락이 너무 뻣뻣해요. 안 구부러져요. 손이 붓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경우 또 낮에 좀 움직이다 보면 손가락이 풀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손가락 마디가 부어오르면서 굵어지게 돼요. 그래서 무릎이나 다른 관절에
퇴행성 관절보다 더 외관상으로 잘 드러납니다. 손은 우리가 잘 보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염이 초기에는 물이 차고 좀 풍선처럼 말랑말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손가락이 붓기 시작하면 그때 치료를 받으시면 붓지 않고 손가락이 뼈가 굵어지지 않고 마디 변형이 안 오고 이렇게 잘 치료가 되니까요. 초기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꼭 권해드리고요.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가락이 내가 똑같이 쓰려면 다 5개를 쓸 텐데 넷째 손가락만 부어 올라요. 이렇게 특정 손가락만 관절염이 생긴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방에서는요. 손가락마다 지나가는 경락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엄지손가락은 호흡기, 폐랑 연관이 되어 있고요. 둘째 손가락은 대장,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둘째 손가락도 펼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새끼손가락은 심장, 이런 식으로 손가락마다 이 배정된 경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특정 경락에 문제가 생겼다, 내가 심장이 안 좋다, 이런 분들은 새끼손가락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더 높거든요. 이런 식으로 특정 손가락 관절염과 경락이 연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무릎하고 손가락 말고도 어깨 퇴행성 관절, 어깨가 뻑뻑하게 잘 안 올라가요. 혹은 고관절 이쪽 내가 양반 다리가 안 구부러져요, 너무 뻑뻑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 나이 드신 분들이 흔하게 척추의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해서 나는 아침에 허리가 너무 아파요, 아침에 너무 뻣뻣해요, 움직이면 좀 풀려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허리 척추의 퇴행성 관절은 피거나 뒤로 젖히는 동작에서 통증이 보통 심해집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좀 구부러지죠. 왜냐하면 이렇게 뒤로 젖히는 동작에서 퇴행성 변화가 있으면 뒤로 젖히는 동작에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퇴행성 척추 관절이 있다 그러면 주로 허리가 앞으로 좀 구부러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퇴행성 관절염의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방법은요. 첫 번째, 이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좀 닳고 그다음에 관절의 뼈의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완치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악화를 막아주고 또 관절이 좀 변형이 왔더라도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은 2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무릎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꾸준한 근력 운동, 헬스나 피트니스 같은 것도 좋고요. 그런 걸 받기 좀 어렵다 그러시면 보행, 그 관절을 충분히 써주는 거, 평지를 걷거나 이런 거 해서 근력을 키워주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유연성, 그러니까 풀어주는 겁니다. 굳어있거나 딱딱한 부분, 직접 만져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 내가 누르면 너무 자지러지게 아프고 딱딱하게 굳어있어.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충분히 마사지, 스트레칭 등을 통해서 풀어주셔서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 외에 내 전신적인 컨디션, 만성 피로, 수면 부족, 소화 불량, 이런 피로 같은 부분들도 관절염에 영향을 끼치니까요. 그런 전신적인 부분들은 한의원에서 충분히 관리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건강한 의사 최지훈이었습니다.